오늘은 삼가함수 한번 쫙 정리해 줄게. 먼저 각을 언급할 거야. 각은 두 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반직선 하나, 반직선 둘, 교점을 O라 하고 A, B라 한다면은 이런 도형을 각이라 한다고요. 각의 표현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각 O, 각 O, 각 AO, B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숙이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 한다 했잖아. 자, 여기에는 고정된 반직선과 얘가 고정된 반직선이에요. 보이죠? 다음에 움직이는 반직선. 이제 둘로 나눠 생각할 건데 이 고정된 반직선을요.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각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 보려고 하거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앞으로 시초선은요.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로 고정을 시켜줄 거야. 네가 시초선. 동경의 위치를 여기 잡냐, 여기 잡니, 여기 잡니, 여기 잡니에 따라서 각의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 각 어때요? 동경이 제1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을 제1사분면의 각,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하면은 제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위치하면은 3사분면의 각, 마지막 4사분면의 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1사분면에 있는 각은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단 크고 90도보단 작겠죠. 제2사분 위에 있는 각은 90도 초과 180도 미만이 될 것이고 3사분면에 있는 각은요. 180도 초과 270도 미만, 마지막 4사분면의 각은 270도 초과 360도 미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의 크기가 0부터 360도까지만 존재하게 될까? 그건 또 아니야. 자, 동경은 돌고 돌아서 최종 도착지를 동경이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방금 이제 4가지가 있다 설명했는데 자, 시초선이 X축 양의 방향이라 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을 도는 각을 양의 각이라 이쪽으로 가는 게 양수인 각이고 반대로 도면 음의 각이라 해서 음수가 붙어요. 이제 양수만 보고 따질 건데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도착했다 해봐. 이제 몇 바퀴 돈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돌고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돌고 돌아서 여기 도착했어.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n 바퀴 돌아서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때의 동경은 360도 n 플러스 테타가 되거든요. 이거 뭘 의미한다고? 몇 바퀴 돌아서 도착했니?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은 각이라는 건요. 0에서 360도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다루는 각, 이 삼각함수의 각은요. 실수 전제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360을 넘어서 돌고 돌아서 도착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모든 거를 포괄해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말할 거야. 단순하게 각이 이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반각이라 해서 앞으로는 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알파는 동경의 위치를 말하고요. 360도 곱하기 n은 몇 번 회전해서 도착했니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몇 번 회전했니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은 각, 그 다음에 36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도요. 삼가함수의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각이 딱 한정된 게 아니라 이 바깥 0보다 작은 각도 있고 360도보다 더 큰 각도 존재할 거야. 그거를 모두 다룰 거야. 알겠지?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동경과 이루는 각이 45도라 해봐. 자, 이건 45도 맞죠?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하고 왔다 해볼까? 한 바퀴 회전하고 도착했다. 그러면 동경이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360에다가 45도를 더해주면은 이때 각의 크기는 405도구나.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계가 이제 왼쪽 이렇게 움직이죠, 시계가. 자, 이때는 움직인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315도거든. 지금 세 개의 그림 모두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 시초선으로부터 45도만큼 벌어져 있죠? 벌어진 크기는 45도인데 동경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니? 그냥 처음부터 45도까지만 움직였니?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도착했니?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도착했니? 에 따라서 이제 값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5도고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5도고 얘는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45도야. 공통점이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야. 이 벌어진 크기는 45도지만 어떤 식으로 동경이 도착했느냐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해서 어쨌든 벌어진 각은 45도니까 전부 다 크기는 45도, 405도, 마이너스 315도로 실수값은 다르지만 동경의 크기가 일치하잖니?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자는 말이에요. 얘가 바로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회전하면은 같은 위치에 올 수 있고 전부 다 크기는 다르지만 일반화해서 각을 표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을 다룰 거예요. 다음 호도법 보세요. 그동안은 각을 몇 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즉 도라는 기호가 붙어야 각을 표현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함수의 뜻이 뭐였어? 정역이 주어지고 공역이 주어진다. 정역의 어떤 원소를 공역에 대응시켜서 이들 관계를 관계식으로 표현한 게 함수였잖아. 근데 여기 x, y는 실수값을 가져야 해. 30과 90은 실수긴 하지만 도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수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래서 각을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호도 알아볼게요. 1호도, 우리말로는 1호도고 영어 표현으로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자,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이 부채꼴은 좀 특이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 너마저 R이야. 그때 이 중심각을 1호도, 우리말로 호도, 영어로 라디안이라 합니다. 이 됐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1호도 또는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럼 새로운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 얘를 호환시키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면 마저 반원을 그릴게. 마음이 삐뚤삐뚤 해가지고 그림이 이쁘게 안 그려지네. 이렇게 마저 그림을 그릴게 얘들아. 그러면 요 길이는 원주의 2분의 1이죠? 원주의 2분의 1이니까 길이가 얼마가 된다? 파이 r이 되고 자, 그 원주에 해당하는 이 각 얘부터 쓸까? 좀 잘 봐주세요. 자,
1호도가 1라디안이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지. 간단하게 RAT로 표현을 해요. 1호도에 해당하는 그때의 호의 길이가 R이거든. 근데 자, 반원은요. 반원에 대한 중심각 몇 도야? 180도죠? 그때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에요. 원주의 절반. 그래서 외항 곱하면은 파이 R 라디안이 되고요. 내항 곱하면은 180도 R이 되거든. R 약분해서 파이 라디안이 몇 도랑 같구나. 180도랑 같구나. 얘는 실수값이라 했어. 그러면 1도는 뭐에 해당한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구나.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180도는 뭐랑 같다? 파이라는 실수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라디안이라는 게 붙어야 하긴 하는데 1라디안 자체가 실수값이니까요. 180분의 파이도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1도로 표현한 각을 실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 생각하고 1도는 180분의 파이. 그래서 파이를 써서 각을 만들어낼 거야. 여기 잘 체크해 놓을래.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선생님 너무 분수라고 버겁습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합시다. 180도가 파이랑 같아요. 생소한 거를 배워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 삼각함수 처음부터. 자, 그러면 90도는 180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고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이렇게 값을 갖는다고요. 360도는 2파이가 되고 자주 쓰는 각을 특수각이라 하는데 그 특수각을 전부 다 파이를 써서 실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실수값에 대한 각을 다룰 거라는 거. 두 번째 호도법.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라고 표현된 거를 파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 알아볼게요. 이 공식은요. 호도법일 때만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지름을 R로, 중심각은 세타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반지름이 R, 그 다음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 한번 알아보자. 방금 어떻게 했어? 내가 비례식으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을 알아냈거든? 여기도 비례식 써볼게. 반지름이 R일 때가 아니지 중심각이 세타일 때의 호의 길이가 L이래. 어떤 성질을 쓰자고? 반원에 대한 원주각 이용하자고. 이렇게 반원은 중심각 몇 도예요? 180도이고 여기 원주의 절반이니까 파이 R 되죠? 그래서 L은 180도분의 세타 파이 R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180도가 방금 호도법에 의해서 뭐랑 같다 했니? 파이랑 같다 했으니까 어머 파이 예쁜데네. 그래서 R 세타가 돼.
앞으로 호의 길이 구할 때는 중심각하고 반지를 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현돼야 돼. 다음으로 부채꼴의 넓이 가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 넓이를 S라 할게요. 그럼 파이 대 S는 반원, 중심각은 파이겠죠. 180 말고 파이라 쓸게요. 그때 반원 넓이는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S 파이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세타. 파이 약분해버리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얘는 2분의 1 R 세타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R 세타가 방금 호의 길이 L과 같거든요. 해서 2분의 1 RL과도 같아요. 여기 좀 줄쳐놓을래도 중요하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꼭 외워야 할 공식은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외워야 해요, 이 공식들은. 다음 19번은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원점,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위의 한 점을 P라 하고요.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 한다면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 B의 값은요 단 하나씩 정해진대요. 아직 머릿속으로 뭐가 안 그려지지? 여기 좌표 평면이 있어 얘들아. 여기 원점이고 P란 점이 있거든. 그럼 점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줄게요. 그래서 여기를 X좌표 X, Y좌표 Y라 하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R이라 하재요. OP가 동경이고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의 값이 정해지면 그 세타 값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의 비는 자, 세타가 정해지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고정이거든? 그럼 그때 빗변분의 높이는 단 하나로 정해지겠죠? 얘를 바로 뭐라 한다? 사인 함수라 하고요. 자, 세타가 정해지면은 빗변과 밑변의 비도 단 하나로 정의가 돼요. 걔가 코사인 세타. 밑변분의 높이도 단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거든? 걔가 탄젠트 세타야.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함수예요, 함수. 각이 예를 들어 뭐 10도요. 각이 10도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빗변의 길이분의 이 높이의 길이의 비가 단 하나의 값으로 정의된다고. 걔를 우리 뭐라 하자고. 빗변분 높이의 길이의 비를 사인 세타라 표현하자고. 또 각이 정해졌어.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비도 딱 어느 한 값을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야. 걔를 뭐라 하자? 코사인이라 하는 거라고. 마지막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라 하는 거야. 밑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요. 미적분해서 할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아따 왜 이렇게 얘들아 뭔 말인지 되니?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 예를 들어봐. 지금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래. 자, 세타 값이 정해졌다. 세타 값 정해졌어. 그러면 삼각형이 단 하나로 그려져 이렇게. 자, 그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기억하십니까? 빗변분의 밑변이거든요. 5분의 3이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서 3분의 4가 돼요. 그럼 세타 나오면은 얘들 값이 딱 하나씩만 정의된다고. 자, X값이 정해졌을 때 Y값이 딱 하나로 정의되면 이 관계를 뭐라 한다 했어? 함수라 했잖아. 근데 그 함수가 형태가 조금 달라. 여기는 XY 관계식이 아니라 세타랑 사인 세타의 비, 세타랑 빗변분의 밑변의 비, 세타랑 밑변분의 높이의 비 라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거든. 걔들을 사인 X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 하고요. 통틀어서 삼각 함수라 해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이제 또 외워야 할 공식. 탄젠트는 뭐랑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하면 이거 같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또 이 삼각형 보고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아낼 수 있어? 야, 각하고 마주보는 편이 높이다. 그다음에 각을 깔고 있는 편이 밑변이고 그다음 직각과 마주보는 편이 빗변이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하거든. 근데 이 밑변 높이를 둘 다 빗변으로 나눠줄게.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뭘 의미해? 코사인을 의미하고 빗변분의 높이 길이 b는 사인을 의미해. 그래 가지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아요. 다음 2번 공식 어떻게 증명하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랑 같거든요. 전 좀 쓸게요. 밑변이 a고 높이가 b고 빗변이 c라 놓으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의 제곱.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요 c분의 a의 제곱. 그럼 c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a 제곱과 b 제곱을 합하면 누구랑 같아? 빗변이 c 제곱과 같지? 그래서 1 나와. 그래서 결론이 뭐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은 1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 교과서에는 없지만 옛날에 있었으니까 외우셔야 하는 거. fx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랑 같다. 자주 나오자. 마이너스가 원래 가로 안에 있었는데 가로 밖으로 나왔잖아. 기어 나왔다 해서 기함수라고 이해해 주실래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 그럼 이거 만족하는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어쨌든 살려줘야 하거든.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함수는요 원점 대칭이 돼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세제곱이라 해봐봐. 그럼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빼놓고 x 세제곱이라 쓸 수 있거든.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하면 어때? 부호가 바뀌었지? fx랑 f-x랑 부호 차이 나지? 그러면 지수가 홀수가 되어야 저렇게 마이너스를 살려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기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수가 홀수 있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게 뭐다? 우함수라고 x를 넣던지 마이너스 s를 넣던지 값이 똑같은 걸 우함수라고 하거든. 얘는 별로 임팩이 없어. 기함수는 내가 말했지.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라고. 그 마이너스를 여기는 살리지 못했어. 왜? 지수가 짝수니까. 만약에 fx가 x제곱이라 한다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둘이 똑같아져요. 여기는 위랑 반대로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야 하니까 지수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y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되죠? 어딜 축으로? y축을 축으로 생각했을 때 접으면은 포개점. 즉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이야.
자세한 거는 뒤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삼가함수 공식 21번 파트 보실래요? 자,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거 부호가 차이가 나야 돼. 뭔 소리라고? 얘들아, 사인 마이너스 x는 누구랑 같을까? 기어 나와.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아. 코사인 마이너스 x 어떻게 될까? 코사인은 우함수야.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x. 탄젠트 역시 기함수여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돼. 여기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삼다함수가 세 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각의 위치가 세타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2분의 파이꼴에서 더하기 빼기 한 경우도 있고 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한 경우도 있고 2분의 3파에서 더하고 빼기 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각이 복잡한 형태 나올 때는요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가지고 식을 계산해줘야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이 아래도 설명을 할게. 여기를 세타라고 편의상 x좌표로 x, y좌표로 y, 빗변을 r로 쓸게요. 사인 세타 어떻게 될까요? 뭐분의 뭐야? r분의 y죠? 야, 자신있게 얘기나 콕콕 집어서 물어본다. 코사인은 r분의 x고 탄젠트는 스피킹. 자, 여러분 여기 각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할 수 있어요. 방금 호도법 설명할 때 파이가 180도라 했어. 그러면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이 초록색 부분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할게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돼요? 오케이, r분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r분의 y.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 들어가니까 y분의 x가 돼. 그럼 보여? 저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값이 어때? 같지?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의 값도 같죠?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요 둘이 곱해서 얼마예요? 1이죠. 이거를 문자로 이해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해볼게. 사인 20도랑 코사인 몇 도가 같다? 70도. 그러니까 둘이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잖아. 그럼 삼가함수가 달라도 삼각비가 같아요. 이해되세요? 코사인 40도랑 사인 몇 도가 같다? 코사인 40도랑 사인 50도가 같다. 둘이 합해서 몇 도만 되면 돼? 90도만 되면 돼. 그 다음에 사인 30도랑 사인 몇 도를 곱하면 1이 될까? 여기도 둘의 각이 미안해. 탄젠트 30도랑 탄젠트 몇 도를 곱해야 1이 될까? 60도. 탄젠트 10도랑 탄젠트 몇 도를 곱해야 80도를 곱하면 1이 돼요.
여러분이 되세요? 이런 관계를 전문 용어 있지롱. 여각 관계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 각끼리 더해서 몇 도야? 90도야? 짝코가 짝꿍이야? 서로 각에 하면 90도면은 삼각비끼리 같고요. 탄젠트는 곱해서 1이야. 그 다음에 사인하고 탄젠트는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 기어 나와. 코사인은 우함수. 그래서 여러분 여각 관계랑 이 두 가지 기함수, 우함수 관계만 알면요. 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린 다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 알겠니? 너 이 삼각함수 때 초반에 기억나? 계산 좀 많이 복잡한 거 했던 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삼각비를 배우는데 그때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30도, 45도, 60도, 90도 이 관계의 삼각비만 우리가 알아봤었거든.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함수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각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모든 각을 다룰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복잡한 각들을 간단히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표에도 보이지만 되게 뭐 많잖아. 다 뭐 안 외워도 되더라. 내가 이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법 알려줄게. 몇 개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실래요? 지금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을 Y축 대칭해서 이렇게 좀 똑같이 그려볼게.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을 그렸으니까 이쪽도 길이가 X고 길이가 Y가 된다. 근데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Y 되겠지? 여기 보세요. 저 지금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 이 각도 크기가 뭐야? 세타잖아. 그럼 시초선에서 이 동경까지는 각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그럼 이번엔 뭘 구해보려고 하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보려고 해. 그럼 1사분면 각이야. 우리가 삼각비로 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2사분면 각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좌표에 있는 부호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거든요. 자, 이 동경이 2사분면 있다면은 그때의 삼각비는 동경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요. 이 직각삼각형으로 삼각비를 구하시면 돼요. 자, 동경은 여기 있지만 이제 이 동경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그때 생기는 각 있지? 우선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줘. 그럼 사인 세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R분의 Y가 되거든. 요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면 사인은 R분의 Y야. 근데 나는 뭘 구한다 했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비를 구한다 했잖아. 그치? B를 구할 때는 삼각 B만을 생각하면 이 삼각형을 구해주시고요. 사실 동경은 여기 있으니까 뭘 따져주냐? 이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동경이 있으면 부호를 따져주시면 돼요. 이 점에서 Y 부호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아직 뭔지 모르겠지? 코사인 구해볼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되자? 사실 이 각이 포함된 직각삼각형 못 그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동경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으로 코사인 값을 구해. 몇 분의 몇이야 코사인 값은? R분의 X 인데 부호까지 가자고. X좌표 부호가 뭐니?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된다? R분의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마지막 탄젠트는요. 자, 빨간 삼각형에서 삼각비에서 탄젠트가 뭐예요? x분의 y인데 x부가 뭐였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이 방법을 하면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문제를 푸다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성가시도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여각 공식과 우함수, 기함수로 이거 구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사인, 이거 안 써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를 해봐. 안 써도 되니까. 자, 이거 이해됐어? 여기 이해됐어? 방금 여각에서 어떤 거 공부했냐면 이 둘의 각의 합이 얼마면 90이기나 하면은 사인, 코사인, 삼각비는 다르지만 이렇게 값이 어떻게 했어? 같다 했어? 즉 각의 합이 몇 도만 만들어주자? 90도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각의 합을 90만 만들어주라 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 합해서 90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와야 돼. 이해함? 얘랑 얘 합하면 몇 도예요? 여기 가로 안에 각을 합하면은 여기 사라지고 90 나오죠? 하여튼 각이 90만 되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 달라도 같아. 근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라 했어? 우함수라 했잖아.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나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다? 같아. 다시 한번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 몇 도랑 같아? 세타랑 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했던 각이요. 간단히 뭐로 나왔어요? 세타로 나왔죠? 그럼 확인해볼까? 사인 세타랑 그림에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의 값이 어떻어? 둘이 같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가 적용됐냐? 여기서 여기로 바뀌잖아. 여기서 이걸 바뀔 때 여기는 2분의 파이 몇 번 더해져 있었어? 2번. 대신 여기 몇 개를 줄었어? 하나. 그럼 2분의 파이가 두 개에서 하나 줄면서 뭐가 됐어? 사인이 코사인이 바뀌어. 또 여기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여기 2분의 파이 얘랑 얘를 봐봐. 여기 2분의 파이 있는데 여기 2분의 파이 없지? 또 어때? 2분의 파이를 하나 삭제시켰거든? 2분의 파이 하나 삭제시킬 때마다 이제 코사인이 뭘로 바뀌니? 사인. 소우야. 즉 2분의 파이를 하나씩 없앨 때마다 사인은 코사인을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을 바뀌어요. 자, 나는 어떤 작업을 원하냐면 이 복잡한 각,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각을 간단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파이 있는 부분이 사라져야 돼. 근데 바로바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씩만 없앨 수 있어. 2분의 파이씩만 삭제시킬 수 있어. 그러는 와중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을 바뀌는 거거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가 몇 번 더해져 있어? 2번.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쌓고 코사 변환이 몇 번 이루어졌다? 2번 이루어진 거야. 해서 짝수번 변환 이루어지면은 처음 상가함수랑 낮은 상가함수가 어때요? 같아요. 홀수가 됐다면요? 사인이 뭘로 바뀌었겠어? 코사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됐니? 자,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해볼게. 여기 표 보여? 이 중에서 내가 하나 딱 집어서 풀어볼게. 이거 한번 보자. 이거 간단히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여러분 2분의 파이가 몇 번 곱해져 있어? 3번 곱해져 있죠?
이해되세요? 3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 홀수니까 변환을 몇 번 했다? 3번. 자, 한 번 하면 싸가 뭐가 돼? 코. 두 번 하면 코가 싸. 한 번 더 하면 싸. 뭐야? 코. 그러니까 3번 바뀌었잖아. 그러면 3번 걷어낼 거거든, 2분의 파이를. 그럴 때마다 싸는 코로, 코는 싸로 바뀌어. 3은 홀수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가 되겠구나. 첫 번째, 지금 이해됐어? 싸를 한번 바꾸면은 코, 다시 싸, 다음에 코. 이렇게 된다고. (2분의 8을) 하나 삭제할 때마다 싸는 코로, 코는 싸는 바뀌는 작업이 된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여기 각은 세타라 써주시고요. 다음에 동경의 위치를 보세요. 얘 몇 사분면 각일까? 자, 2분의 8이 몇 번 더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고 세타만큼 더 간 거지? 즉 몇 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 그럼 4사분면 각일 때 그때의 사인 부호를 본다. 이거 처음에 말했었는데 그 4분면 각에서 지웠나? 여러분 올사탕코 기억해요? 제 1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하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고요.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하면은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 위치하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 위치하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여긴 4사분면 각이니까 나중 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처음 함수의 부호를 봐주는 거야. 여기는 4사분면만 플러스가 되는 공간이므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각을 간단히 하는 거를 공부했습니다.